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소개를 받은 퀘스트 소프트웨어 최용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생소한 주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D에 대한 DR이라는 개념이고요. 혹시나 AD를 쓰고 계시거나 AD와 연결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면은 한 번쯤 저희가 아니면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AD라는 서비스는요, 기본적으로 계정과 권한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이 계정과 권한은 이제 회사의 환경에 따라서 온프람의 중심적인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M365 서비스 아니면 애저 클라우드와 연결돼서 서비스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온프람에 있는 그 AD들은요, 단말에 대한 인증, 권한 관리, 그 다음에 GPO 같은 어떤 통합적인 매니지먼트, 때에 따라서는 싱글 사인온 같은 서비스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그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요, 온프람 환경에 있는 AD의 정보들이 클라우드로 동기화되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연결되면요, 클라우드로 연결되면요, 대부분의 그 계정에 대한 정보들은 온프람에 있고, 온프람에 있는 것들이 클라우드로 적용되면은 이제 클라우드 자체적인 또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라이센스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서 쓰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팔리시들과 연결돼서 클라우드상 저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M365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M365에 있는 서비스를 쓰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 정책, 계정 같은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M365로 쓰고 계시던 아니면은 AD를 쓰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AD라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상에서는 머스트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온프람에서는 옵셔널입니다. 저희가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연속성을 개런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AD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DR하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리더넌트, 두 번째는 지역적인 어떤 뭐 DC 간의 어떤 이중화, 거기에 뭐 서비스 이중화, 데이터 백업 같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AD와 DR을 얘기하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예전과 틀리게 현재 AD를 쓰는 굉장히 환경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AD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AD 쓰고 있지 않는데 만약에 시트릭스 VDI, VMware VDI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AD를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M365만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애저 AD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과 틀리게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현재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만 있으면은 뭐 큰 이슈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뭐 특별한 보안을 아니면은 DI 구축을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한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랜섬웨어 공격들이 AD를 타겟으로 했고요. 그걸 통해서 AD의 데이터가 때에 따라서는 파괴되기도 하고 서비스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D는 현재 굉장한 중요한 어떤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다가 그 보안 위협을 바라볼지에 대한 시큐리티는 대부분 포커싱이 프로텍팅에 있습니다. 근데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그거를 막던 아니면 대응하던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이 비즈니스의 어떤 연속성 뭐 쉽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룹웨어 서비스가 있는데 보안 툴에 10억을 투자하고요. 백업 툴에 복구 툴에 10억을 투자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보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보안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룹웨어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복구 툴로 10억을 투자했을 때 중단이 10분이고 보안에 10억을 투자했더니 중단이 20분이다. 그러면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되냐에 대한 포커싱이 조금 바뀌었다는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연속성을 바라보고 어디에 더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들이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개런티해 줄 수 있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최근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보안 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GR 체계가 AD와 같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응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세션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AD만 국한이 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DR 체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랜섬웨어 같은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트너의 레포트고요. 아마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카카오 사태가 있었는데 카카오도 나름 여러 가지 형태의 DR 체계를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DR이 가동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DR 체계는 현재 다양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기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DR 체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트너의 레포트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요. 그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격해 왔는지, 왜 우리가 디텍션 못했는지, 어떤 계정에 어떤 침해가 있었는지, 어떤 시스템에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보안 사이드에서 분석하는 거고요. 대부분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는 복구를 하는 거죠.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에서 실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DR 체계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당연히 백업 체계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체계들을 갖고 있긴 한데 AD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구하는데 한계들이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DR을 바라볼 때 어디까지 우리 DR을 하느냐, 사실은 100%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고요. 그럼 우리가 예전과 틀리게 지금은 좀 더 와이드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DR 체계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 고민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 어떤 환경에서는 AD가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 영역일 수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되면은 M365를 쓰고 계시고 AD의 어떤 중요한 서비스, 익스체인지 같은 중요한 서비스들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우선순위로 DR 체계를 구성할 때 AD를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DR을 바라볼 때 사실은 저희가 다 IT에서 일하잖아요. 저도 IT를 전공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바라보는 거는 아키텍팅, 어떻게 보면은 로케이션 같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근데 DR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임팩트입니다. 아까 저희가 레질리언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로 포레스트와 같이 저희 쪽 6개의 고객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임팩트를 분석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용들이 있긴 한데요. 국내 상황과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개를 저희가 선별할 때는 인더스트리별로 나눴고요. 이 안에서 AD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 좀 미드 사이드도 쓰고 있는 사이트,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레이어로다가 선택적으로 해서 봤더니 3년 동안 거의 10억 정도의 어떤 복구로 인한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R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하게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도 있지만 비즈니스적인 임팩트도 굉장히 크다. 여기에는 서비스가 중단돼서 오는 임팩트,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인력에 대한 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올해 MS랑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요. 현재 잘 아시겠지만 MS는 애저 퍼스트 전략으로 대부분 애저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람은 어떻게 보면은 MS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아직 온프람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AD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M365를 쓰면서 AD가 더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들이 MS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MS 입장에서는 고객이 어떤 컴플레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현재는 포커싱을 주로 클라우드에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처럼 전문적인, 그러니까 글로벌로 얼라이언스 돼 있는 전문화된 툴을 가지고서 고객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포인트로 다 저희가 웨비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현재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가트너가 권고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용어만 딱 보시면 되는데 하나가 리스토어고요. 두 번째가 리빌드입니다. 리스토어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일반적인 백업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윈도우에 있는 특정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그거를 원상태로 같이 갖다 놓는다. 이게 리스토어입니다. 가져온 거를 다시 갖다 놓는다. 그런데 이 리스토어라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A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5개의 파일을 가져왔어요. 근데 5개의 파일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렇다고 백업 솔루션이 이 서비스는 그전과 동일하게 동작할 거를 개런티해 주지 않죠. 난 단지 가져온 거를 그대로 갖다 놨을 뿐입니다. 근데 리빌드는 개념이 틀립니다. 리빌드는 서비스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백업을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 개의 그 와스를 갖고 있고요. 와스가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와스에 있는 특정 정보들을 가져와서 백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와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 컨피그레이션을 넣었더니 와스 내에서 어떤 클러스터링 아키텍처에서 패스워드가 얘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고 있어요. 일주일 전 그 컴퓨터에 넣게 되면은 서로 클러스팅이 안 되겠죠. 서비스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리스토어는 이거를 개런티하지 않는 개념이고요. 그다음 리빌드는 이거를 개런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리빌드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개념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레질리언스, 연속성을 개런티하는 거고요. 근데 리빌드라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그 DR 체계는, 백업 체계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많은 데이터를 백업해서 복구를 했는데 서비스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DR 체계가 어디까지를 커버하고 있는지, 어디까지를 대응할 수 있는지, 못하는 거는 뭔지, 그럼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타임이다라는 게 작년에 있던 그 가트너의 레포트고요.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이런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AD에 국한돼서 얘기 드리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운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은 주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AD 환경으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길래 복구가 어려우냐? AD는 크게 세 가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쉽게 얘기 드리면은 계정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당연히 얘도 서비스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RPC와도 연결되어 있고요, 디컨과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랜섬웨어 같은 보안 위협입니다. 보안 위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OS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인크립션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특정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백도어를 심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AD에서 발생하는 위협들이고, 이 위협들을 대응하는 게 이 세 가지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가 AD의 D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현재 AD를 운영하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그 고객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DI 개념입니다. 첫 번째, AD는 2대든 4대든 구성하게 되면요, 모든 그 서비스가 액티브 형태의 클러스팅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인 센터에 2대, DI 센터에 2개를 로케이션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보면은 메인 센터에 있는 AD 서비스가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하면 DR 센터에 있는 거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리던던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 간의 어떤 DR, 하드웨어적인 DR을 만족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백업을 합니다. 백업을 할 때는 보통 이미지 백업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 백업은 그 회사마다 좀 틀린데요. 뭐 보통 저희가 레코멘드하는 거는 이미지 백업을 하실 거면 AD 서비스는 최소 데일리를 하셔라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그 현재 고객사분들이 보통 1주, 2주, 저희가 가장 길게 본 데는 한 달입니다. 한 달까지 하시는 데가 있긴 한데요. 무조건 만약에 현재 백업 체계를 쓰고 계시고 AD를 백업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루 단위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드웨어적인 어떤 리던던트, 데이터 센터 간의 리던던트,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중화죠. 그다음에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DR 체계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이 국내에서 대부분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백업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계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이나 물리적 이중화는 얘기하신 것처럼 잘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백업,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든 엔터프라이즈 백업 아니면 매뉴얼로 백업을 하던 어떤 형태의 백업 체계를 갖고 있던, 아까 얘기 드렸던 세 가지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복구 가능하냐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답을 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은행, 엔터프라이즈 기업, 저희가 알고 있는 그룹사, 국내에서 가장 많이 AD를 쓰고 있고 가장 많은, 저희가 오늘 제가 좀 전에 오전에도 그 고객사에 방문했는데 거기는 AD 운영 인력만 현재 외부 인력 35명, 그 다음에 관계사 인원 3명 해서 총 38명이 AD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여쭤봅니다. 현재 백업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다 오는 답변이 뭐냐면요. 그거는 백업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저희가 백업팀에 갑니다. AD를 어떻게 백업하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AD를 그냥 윈도우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일반적인 윈도우 시스템의 백업의 팔리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럼 복구가 이게 이런 상황에서 복구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우리의 롤이 아니다. 우리는 윈도우의 이미지를 백업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점으로 복구해 주는 거지, 이 서비스를 개런티하는 거는 우리의 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AD팀에 물어봅니다. 그럼 이 백업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아레날이 아니라서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뭐 도입은 또 인프라팀에서 하니까 우리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가 당연히 저희는 이제 벤더고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싶긴 하지만, 현재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AD와 연결돼 있던 연결돼 있지 않던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런 위주로다가 좀 들어주시고, 만약에 이거를 분석하는 데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AD 환경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프람 AD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약간 틀립니다. 클라우드는 대부분 온프람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복제하는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온프람이 불안정하면요, 클라우드 그대로 불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프람에 있는 특정 계정을 삭제하면은 클라우드에도 계정이 즉시 삭제되고요. 그러면 그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의 모든 설정들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온프람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온프람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관리자들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콘솔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삭제한다든지 어떤 특정 서비스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 돼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임의적인 데이터의 어떤 유실, 아니면은 온프람과 연결되어 있어서 동기화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실,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고요. 온프람 환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부터 OS, 서비스와 데이터까지 전체가 다 이 복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AD 특징을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AD 특징하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 이게 AD를 특징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고요. 트러스트는 뭐냐면은 믿는 겁니다. 저희가 단말과 데이터 센터 이거 죄송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도메인 컨트롤러입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가 공격을 당하면은 다른 것들은 손쉽게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연결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리플리케이션입니다. 리플리케이션은 실시간 동기화입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은 DB를 하시는 분들은 CDC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미 AD 안에는 내장돼 있고요. 그런데 AD는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HR 연동, 계정 관리, 포탈, 관리 콘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HR 연동 모듈을 잘못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특정 DC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되잖아요. 그럼 모두 즉시입니다. 즉시 모든 데이터 센터는 그게 다 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삭제하면요, 다 복제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분 한 군데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계정 관리 솔루션 업체가 방문해서 작업을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980개 정도의 계정이 삭제가 됐고요. 근데 단순하게 계정이 삭제된 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삭제가 되면 잘 아시겠지만 VDI 사용이 안 되는, 로그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즉시 다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VDI 서비스에 로그인이 안 됐고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넘기도록 하고요.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냐면은 AD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 시점으로 복구하거나 특정 시점으로 만약에 회귀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퇴사한 누군가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를 했는데 퇴사하기 전 시점으로 데이터를 복구하게 되면요, 그 계정은 살아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침해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AD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카이빙 형태로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AD도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개런티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안에는 단순하게 그러니까 DB는 우리가 데이터만 잘 개런티하면 되는데요. AD 안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리플리케이션과 트러스트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인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지만 데이터가 변경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AD에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징을 얘기 드렸는데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 두 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러스트와 리플리케이션이 있고, 이제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문제 생긴다. 이거는 왜 트러스트를 맺고 있고, 두 번째 한쪽의 데이터가 비정상적으로 변경되면은 즉시 다 반영된다. 왜?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고. 이 두 가지가 AD를 특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AD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복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D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 저희가 이제 큰 카테고리로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보시면 계정 삭제부터 해서 서비스, 그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까지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려면 저희가 크게는 3가지를 제안드리고요. 첫 번째는 계정에 대한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걸 얘기 드리면은 이런 답이 옵니다. A라는 계정이 삭제됐어요. 그럼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10개 삭제됐어요. 다시 만들면 돼요. 많아지면 단지 조금 힘들 뿐이지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AD는 아까 저희가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AD는 특징이 있는데, A라는 계정을 삭제했는데 A라는 계정을 새로 만들자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A와 새로 만들어진 A는 틀린 계정이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정보들이 들어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틀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VDI에서 980개의 계정이 날아갔는데 우리가 그 계정을 다 매뉴얼하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로그인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VDI용 단말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그동안 있던 바탕화면이 아닌 다른 바탕화면이 나타나고요, 다른 정보입니다. 다른 계정으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온라인 기반의 데이터 복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전과 동일한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로의 복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리스토어 개념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파일이 깨지기도 하고요. OS의 서비스가 안 올라가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빌드가 필요합니다. 리빌드는 저희가 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AD가 중요하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임팩트가 있는 거야? 어떤 중요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서 이게 중요해 라고 하면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복구할 수 있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런데 제가 리스트를 쭉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다 복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퀘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처럼 전문을 하는 업체가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와 크로스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구 체계에서 뭐가 빠져 있는지 나오겠죠. 그럼 그 빠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면 돼 라는 디시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거는 그 정도로 되지 않고 뭔가 전문적인 어떤 솔루션이 필요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전문 솔루션이 필요해 라고 하면 저희 같은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DR을 구축할 때 핵심은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형태의 복구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고요. 보안성은 당연히 모든 백업 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D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빌드라는 개념을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리빌드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요.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하다 봤더니 네트워크 장비에 폴트가 나서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컨피그레이션을 익스포트 받죠. 그리고 새로운 네트워크 장비가 오면은 컨피그레이션 임포트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네트워크, 새로 들어온 신규 네트워크 장비는 마치 처음과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게 리빌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트워크 같은 서비스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컨피그레이션들만 잘 돼 있고 포트의 어떤 라인들만 잘 연결돼 있으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근데 서비스는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근데 AD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바라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설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도메인 컨트롤러가 3개인데 다 망가졌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OS로 다 복구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떤 시점으로 복구할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오래전 시점으로 가면은 데이터의 밸리데이션이 깨지고요. 그래서 그런데 봤더니 우리가 데이터만 갖고 있습니다. 계정 정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스워드 정보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어딘가에 그냥 윈도우만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 데이터만으로 그전과 동일한 서비스 형태를 복구할 수 있냐? 이게 리빌드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와스 서비스, 뭐 DB 서비스, 아니면 웹 서비스, 거기에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일반적인 서비스들은 아주 많은 정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AD는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8개의 설정이 필요하고요. 40단계 매뉴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18개가 뭔지도 알기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파일 형태나 어떤 특정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API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을 AD에 조인하게 되면은 그 단말은 컴퓨터라는 객체로다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컴퓨터 객체는 내부적인 패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요.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패스워드가 예전과 동일하게 유지돼야지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해당하는 그 단말이 갖고 있는 패스워드와 도메인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패스워드가 일치해야지 트러스트가 맺어지거든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그 전에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패스워드는 그냥 있냐? 해시화되어 있고요. 해시화되어 있는 거는 특정 키로다가 암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보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18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복구하기 위해서 40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매뉴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MSC 사이트에 가면은 매뉴얼이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뭐 1년에 뭐 한두 번 걸릴까? 뭐 10년에 걸릴 수도 없는데 이거는 대신 내가 매뉴얼로 준비할게 라고 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너무 어려워. 우리 리소스도 없고 그러면 그때 솔루션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는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테스트 환경이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환경이 있는데 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거냐면요. 그냥 AD 환경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적용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 그 적용들은 운영에 집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리플리케이션과 운영에 직접 적용하는 게 시너지를 발생시켜서 실수가 발생하면 즉각 데이터의 변경이 일어나고요.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사례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VDI 사고, 윈도우의 시스템이 브로커된 사고, 랜섬웨어 사고가 있는데요. 모든 사고들은 1시간 이내로 복구가 됐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특별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복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이브리드 환경의 솔루션도 갖고 있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퀘스트는 AD 보안, 복구, 진단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회사고요. 혹시나 AD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라고 하면 언제든 퀘스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청 감사합니다.